트럼프의 월드컵 보안 계획이 이란을 정면으로 강타했고 이제 이란 대표팀은 꼬리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마워. 이란 대표팀은 승리 없이 대회를 마쳤어. 피파에 불만을 토로했고 미국이 강요한 물류에 대해 비판했지. 그리고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국경을 넘었어. 그리고 시애틀에서 이집트와 비긴 후 경기 막판 VAR로 취소된 결정적인 골 때문에 대회에서 탈락했어. 그의 정부는 이미 연방기관과 이민당국 그리고 치안 역량을 이 세계 최대 대회에 쏟아부었어. 피파는 중간에 끼었고 인판티노는 표적이 되었으며 이란은 손해를 봤다며 떠났어. 박해와 정의의 부재, 지켜지지 않은 약속도 있었지. 그래, 우리는 애원해야 해. 우린 처음부터 늘 이런 것에 불평했어. 이건 참담한 월드컵이야. 이건 재앙이야. 물론 내 말은 피파 말이야. 그들은 여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해결하지 못했어요. 인판티노 씨가 첫 경기 때 우리 라커룸에 와서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했지만 조별리그는 내일 끝나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물류팀이 없어요. 그들은 비자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멕시코에 가야만 하는 거죠? 티후아나? 우리는 멕시코 사람들을 사랑해요. 우리는 티후아나를 사랑해요. 정말 좋아요. 그분들은 매우 겸손해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요. 하지만 프로 선수로서 프로 대회에서는 그건 옳지 않아요. 정말인가요? 그게 저희의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또다시 티후아나에 가기 위해 여행을 해야 했으니까요. 회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공평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이게 공평한 건지요? 이 위기는 이란 정권이 지울 수 없는 상징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라시드 마자에리 전 국가대표 골키퍼는 이란 지도부를 비판한 후 체포된 이후로 공개적으로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 팬들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테헤란이 축구를 선전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동안 마자에리의 이름은 정권에 도전하는 운동선수들이 명확한 답변도 투명성도 책임도 없이 공적 논의에서 그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유가족들과 이란의 영원한 순교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수가 적고 소셜미디어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기간 동안 이 전례 없는 학살과 최근의 범죄에 대한 책임이 알리 하메네이와 저주받은 이슬람 공화국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년간의 복무, 제가 여기 있는 유일한 이유는 더 이상 수많은 범죄를 외면하고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슬람 공화국과 하메네이가 이란 국민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들어야 합니다. 확신하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피가 헛되이 흘려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세요. 우리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짓밟히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슬람 공화국 하메네이와 그의 마피아는 반드시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하메네이 씨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일어나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두려워 말고 함께 일어섭시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이깁니다. 자유를 위해서. 이란을 무너뜨린 것은 무엇일까요? 왜 월드컵이 정치적 압력의 장이 되었을까요? 트럼프는 어떻게 물류를 미국의 적에 대한 무기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위기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백악관은 2026년 월드컵과 2022년 클럽 월드컵과 관련된 연당 정부의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서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 태스크포스를 역사상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 준비의 일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을 포함한 11개 미국 도시에서 경기가 열리는데 이 도시들은 바로 이란이 조별리그에서 사용했던 장소들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핵심입니다. 월드컵은 FIFA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선수단의 입국, 국경 통제, 경기장 보안, 비자 발급과 외국인 체류 등이 모두 미국 정부의 시스템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란, 즉 워싱턴과 직접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는 국가일 때 스포츠도 외교 정책과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란은 여러 제약 속에서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6월 12일 이란 대표팀 매니저인 마흐디 모하메드 나비가 FIFA의 조정 부족을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축구협회 소속 15명의 관계자들, 이 미국 비자를 거부당한 이유였습니다. 비자 문제로 인해 선수단은 훈련 기지를 애리조나에서 티후아나로 변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비는 월드컵에서 이런 혼란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허위 명분으로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자 시스템이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스포츠 영역을 넘어 미국의 국가 안보 논리 안에 이란 대표단을 포함시키면서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란은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국경 위협, 국내 보호 문제로 다뤘습니다. FIFA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무사히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인판티노는 FIFA가 개최국의 이민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옹호한 바 있습니다. 이란에 부과된 일정은 단순했지만 부담이 컸습니다. 팀은 멕시코 티후아나에 머물면서 경기를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했습니다. 시애틀에서 이집트와의 경기를 앞두고 미국 정부는 경기 이틀 전에 입국을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정을 완화했지만 경기가 끝난 당일에 출국해야 한다는 의무는 유지했습니다. 로이터는 7월 23일 국토안보부가 이러한 변화를 확인했으며 보안 프로토콜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케냐 주재 이란 대사관은 미국에서 경기를 마친 후 오전 4시에 티후아나에 도착한 대표팀의 영상을 공개하며 이 상황을 부당하고 수치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상황을 부당하다고. 좋아. 남자 맞죠? 아주 좋아. 알았어, 아니야, 가. 신께 감사해. 수고 감사해. 진짜 이상하다. 이란 국영방송 1위배도 진출에 필요한 어떤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 탓으로 돌려진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월드컵과 작별을 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탈락이 스포츠적으로 매우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6월 27일 이란은 시애틀의 루멘필드에서 이집트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이집트는 마흐무드 사베르의 골로 앞서갔고 라밀 레자이안이 전반전에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경기 막판 이란의 쇼자 칼리자데가 역전골을 넣었으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VAR가 옵사이드를 선언해 추가 시간에 나온 골을 취소했고 이란 대표팀은 다른 경기 결과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사이드 에자톨라이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3위 팀들의 순위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는 이미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6위에 있고 크로아티아가 7위, 그리고 한국이 8위에 있지만 아래에 있는 팀들은 아직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무승부 이후 메우디 타레미가 공개적으로 위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란의 주장 메우디 타레미는 이번 대회를 재앙이라고 불렀고 팀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채 다시 티후아나로 이동해야 한다고 불평했으며 이것이 프로 대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이란 대회는 전쟁, 이민 제한, 비자 문제 그리고 지속적인 피로로 특징지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정권의 내러티브는 이번 탈락을 미국에 대한 비난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대표팀은 국가의 상징이 되었고 팬들은 테헤란에 모였으며
영상에는 이란인들이 영화관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나왔고 심지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까지 공개 중계로 이집트와 이란의 경기를 시청하는 장면이 포착됐었습니다. 축구는 항상 스포츠를 저항의 선전 도구로 이용하려는 정권에게 감정적 결속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대가 미국 영토였고 미국의 규칙 아래 이론적으로 자유로운 시대에 펼쳐졌습니다. 백악관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란이 피로와 불공정을 호소하는 동안 미국 정부는 월드컵을 자국의 홍보 무대로 삼았습니다. 백악관 공식 계정은 월드컵이 미국에서는 다르다는 영어 문구와 함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월드컵을 국가의 힘, 경제, 국경, 국가 이미지를 과시하는 장으로 삼으려 했고 이란은 대표팀을 통해 저항의 의지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결국 현실은 입장, 체류, 안전, 이동을 통제하는 사람이 경기 시작 전부터 이미 게임의 큰 부분을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란의 항의는 또한 모순점을 드러냈습니다. 정권은 스포츠의 공정성을 말하지만 정치적 자유, 내부 반대, 시민권이 심한 압박을 받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이 미국에서 제약을 받았을 때 테헤란은 세계적인 피해자인 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정권은 자국민에게 통제, 검열, 탄압을 사용합니다. 차이점은 이번에는 상대편의 전략적 적수에게 적용하는 것과 똑같은 엄격함으로 대표단을 대하는 정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FIFA는 강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국경을 결정하는 것이 미국 정부입니다. 역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이전 월드컵에서는 개최국들이 관광과 이동을 확대하기 위해 비자 발급을 완화하곤 했습니다. 로이터는 2018년 러시아가 입장권을 가진 축구 팬들에게 무비자 제도를 도입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대회는 참가국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열렸다는 점이 다릅니다. 월드컵 최초로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국과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의 대표팀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란은 중립적인 월드컵과 전략적 적국의 영토에서 열리는 월드컵의 차이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 키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세요. 저희는 진실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독립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새 영상 알림을 받으세요.